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등판 신다치과 대표원장 구강의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지식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 궁금해요. 치과에서 발치 후 몇 달 후 임플란트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심은 사람이 있고 저는 몇 달 정도 아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 대해 사람마다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치과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해주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잘하는 곳 다시 알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치료받을지 조언 부탁해요. 자,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왜 다르냐인데 왜 다른지를 알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임플란트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죠. 일단 치아가 없다, 치아가 아프다, 혹은 치아 밑에 있는 뼈가 안 좋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거 해결하려면 처음에 정확하게 하려면 진단부터 해야 돼요. 자, 처음에 병원을 왔어요. 병원을 오게 되면 진단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진단이라는 거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 아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파노라마도 찍고 3차원 CT도 찍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환자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치과는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딱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에 맞춘 치료 방법밖에 있을 수 없어요. 환자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기준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절대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치아는 계속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 결과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고 그 치료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같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상담할 때 가장 큰 진단의 그 근거는 환자의 기준과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같이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된 그 목표를 만드는 거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그 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반드시 의사와 장기간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최소 10분 이상, 길면 30분 넘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할 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때 만약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모든 진료가 다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진단을 했으면 그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사진도 미리 찍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CT 같은 것도 미리 한 번 더 찍어볼 수도 있고 그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첫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수술을 합니다. 멀쩡해요. 다 예전에 치아를 다 뺐어요. 그럼 그날 바로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있어요. 빼고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어요. 바로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컨셉이. 예전에는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멀쩡한 뼈에 심는데도 거의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 기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당겨졌어요. 물론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할 때나 뭐 그런 것들 있을 때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방금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치아를 뺐는데 뼈가 엄청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아무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뼈 이식조차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단 아무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한두 달 있다가 연조직이 치료가 되면 그때 뼈 이식이 들어가요. 동시에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치료기간이 한 달, 3개월, 7개월, 길면 1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진 상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단이 중요하고 그 진단에 따른 수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합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심어지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뚜껑을 바로 다는 경우도 있죠. 2차 수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뼈 이식을 같이 한 경우에는 묻어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2차 수술이라는 걸 또 시작하게 되고 2차 수술 하는 날 이제 ISQ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디지털 시대고 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딱 쪼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본 떴어요. 근데 요새는 ISQ라는 그 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수치를 재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외국은 65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7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70 중반. 넘어가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을 뜹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면 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본 뜨는 과정도 예전에는 이제 고무 찰흙 같은 거를 물었다고 치면 고무 찰흙이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이제 사진 같은 거 스캐너로 바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오차가 적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생기는 오차가 적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또 많이 바뀌었어요. 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끼는 거를 그냥 기계처럼 그냥 본 떴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베끼는 거잖아요. 사람이 베끼는 거니까 환자랑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걸 원하시냐, 아니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걸 뭐 모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환자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 색깔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올 건데 괜찮냐. 그래서
이제 끼는 날도 이제 그거 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저희가 껴야 되는데, 낄 때 보면 제가 전체 임플란트를 제가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니까 보호자분한테 미리 약간 여기 튀어나온 정도, 그 다음에 요 높이 정도를 미리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괜찮냐 하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임시치아 같은 걸 한번 거쳐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설명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인데,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표면이 달라지면서 치료 과정이 줄은 거예요. 줄은 거. 그래서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은 뭐 최대한 안전하게 1년, 2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6주에 3개월 사이로 대부분 치료가 끝납니다. 요새는. 그거를 위해서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진단을 위한 툴로는 아까 뭐 3차원 CT나 파노라마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또 툴들이 또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거 옵션이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치료객도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어디는 이게 있고 어디는 이게 없고, 어떤 원장님은 이걸 신뢰하고 어떤 원장님은 신뢰 못하고, 이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가장 그거는 환자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가지고 환자가 못한 거는 뭐 환자분이 불만족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의사분 믿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쫙 하면은, 자,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최근에 예전하고 다르게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마다 치료 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치료 옵션도 달라요. 대신에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치료하는 동안에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그건 의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환자를 이해시키고 그 환자가 이해한 걸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인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해하고 그만큼 도와주셔야 되고, 그 도와준 걸 바탕으로 의사가 좀 더 거기다 가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바탕으로 하면 치료 결과는 무조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엄청 다양하기도 하지만,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좋아지는 방향으로 옵션이 많이 생긴 거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옵션이 생긴 건 아니에요. 길면 길수록 안전하게 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사회적 기여비용은 늘어나죠. 많이 가야 되고 오래 기다리고. 근데 어디는 빨리 한다.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드오프 하는 거죠. 내가 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 난 오래 걸려도 관계없으니까 저렴하게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의사랑 같이 기준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누군가 틀리고 누가 맞다고 이건 전혀 아니고, 본인이 설명을 잘 듣고 그 사람 말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치료 과정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의사와 계속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있죠. 치과마다 다 다른데 저희 기준은, 저희 병원에서 기준은 일단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전체 치아를 세팅을 했을 때 제가 딱 봐도 뭔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한 달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 둘 다 만족했다 라고 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에 자연치아 같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걔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봅니다. 가장 길게 되면 1년인데 1년은 대부분 안 갑니다. 대부분 6개월, 1년에 2번 정도는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문제가 있을 때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환자가 몰라도 나사가 풀렸다든지 가벼운 염증이 생겼다든지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6개월이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3개월, 문제가 없을 때는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환자를 보면서 하죠.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기 체크입니다. 정기 체크. 자,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 치아가 생겼으니까 관리를 잘하면 그걸 엄청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관리를 잘해주는 병원을 고르시는 게 임플란트 치과 선택하실 때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 특히 보증기간 같은 거 나름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보증기간이 긴 거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잘 찾아가시면 크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 치과의사 등판 고양이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